당곡의 할배 알까요? 그녀의 한숨으로 무슨 일일까 더 궁금해졌습니다. 네, 지나가다 몇 번 배웠어요. 항상 씩씩하시던데요. 그 할배 요양원 보내졌다네요. 건강하시던데 갑자기요? 점잖고 활기 넘치시더니 치매가 찾아온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점잖음은 어딜 가고 욕을 그렇게 많이 하더랍니다. 내년 때문에 내 자식들이 다 그 모양 그 꼴 되었다고 그렇게 쌍욕을 퍼붓더랍니다. 평생을 눌러왔던 감정의 골이 치매로 뚝을 터트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 폭력성도 발현이 되고 지금같이 사는 이는 후처란 말이지요. 전처의 자식들에게 그렇게나 모질게 굴었다고 합니다. 반면 자기 배에서 나온 소생은 밥 팔아, 논 팔아 다들 한자리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전처의 소생들은 7살의 어린 나이부터 15살이나 30살이로 보냈다니 오직이나 했을까요? 그 가슴앓이가. 당곡의 할배도 부인의 기세인지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인지 아무 말 못하고 살더니 치매로 그 속마음이 폭발하듯 터져버린 것이랍니다. 그러니 4명의 전처 소생 모두가 그에게 어떤 눈길조차 주질 않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보호자 역할을 하지 못했으니 그 음보임이 틀림없습니다. 나이 들면 그 사람의 일생이 얼굴로 나타난다고 하지요. 알고 보면 그 말도 거짓말입니다. 80 가까운 나이임에도 그렇게 고운 외모를 가지고 경우 바른 할매가, 배려하는 말투와 선한 눈을 가진 할매가 그런 과거사를 가지고 있다니 믿기 힘듭니다. 그러니 인상과 삶은 별개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외모에 속을 일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 일이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 사람을 아는 일이란 섣부를 수 없습니다. 콩쥐, 팥쥐, 신데렐라, 장아홍련, 헨젤과 그레텔 모두가 짐작하듯 공통점은 계모의 학대입니다. 그러니 새엄마라면 진저리를 치는 게 옛날 이야기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새엄마만 문제일까요? 사실 더 큰 문제는 눈먼 아버지라고 봅니다. 애써 불편함을 외면하는 비겁한 아버지도 공범이지요. 심청이의 아버지도 뺑덤 어멈에게 눈이 멀어 딸을 팔았고, 장아홍련의 아버지도 자녀들의 목소리엔 기가 먹어 계모의 목소리만 들었고, 콩쥐, 신데렐라의 아버지도 여자의 위세에 불편한 현실을 외면하였고, 헨젤, 그레텔의 아버지도 학대의 공범자가 되고 말았으니, 이렇게 아버지도 공범자임에도 계모만 때려잡습니다. 전처의 소생들이 정할 수 없이 15살이나 30살이로 보내졌을 때 후초의 소생들은 달걀 프라이 얹어 먹더라고요. 전처의 소생들이 배움이 없어 삶을 허우적거릴 때 후초의 소생들은 교수, 사장되어 검은 차 타고 다니더라고요. 불편한 현실에 당곡의 할배가 눈 감은 결과가 이것입니다. 할배의 땀 절인 땅은 할매의 소생들의 것이 되어버렸으니 이제 할배에게 남은 것은 전처 소생들의 외면과 차가운 전동 침대일 뿐. 이제 와서 후회하고 욕한들 누구 하나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나 평생 매 맞으며 살아왔어요. 그게 내 운명인 줄 알았어요. 재작년인가 알게 된 형수님입니다. 남편의 마지막 때를 함께 마무리해준 탓으로 지금까지 카톡으로 매일 좋은 메시지를 보내주는 분이시죠. 그렇게 자기를 때렸던 남편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다니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10살 무렵 가난을 빌미로 남의 집 식모로 보내졌다 합니다. 하루하루 머리를 쥐어박히며 눈칫밥을 먹으며 살았다지요. 급료란 게 하루 3끼 밥, 그게 전부였다네요. 그러니 그녀의 학력이란 국민학교 2학년일 뿐이라네요. 제 이름 겨우 읽고 쓰고 간단한 안내문 읽는 것이 전부일 뿐이라 아이들 키울 땐 엄마는 무식하다며 아이들에게도 무시당했다 합니다. 20살쯤 도망치듯 남자와 만나 결혼했고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숙명인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한쪽 눈은 의안입니다. 비록 지금은 딸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긴 하지만 혼자 사는 지금이 처음으로 느껴보는 자유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새어머니는 끈질기게도 여지껏 살아계시지만 연락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린 시절의 폭력 당함이나 학대 당함은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물고 늘어지는 얽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은 이례적 사건으로만 잣대를 들이밀고 말지요. 평생을 망가뜨린 죄를 묻지 못하는 게 법이랍니다. 어느 목사 부부에게 어린 남매는 깔다고 같았나 봅니다. 남매는 자신들을 방기한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떠나 살다가 30대 중반이 넘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고소하였다 합니다. 아직도 고통의 트라우마를 벗어나기 어려운 데다 교회 강단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외쳤을 그들이 가증스러웠다고 합니다. 자신의 자녀가 눈앞에 있음에도 누구세요? 하던 아버지의 모습이란 실소를 터뜨리기에 충분했지요. 그럼에도 너무 오래된 일이라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있었고 다만 교회를 떠나간 걸로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재혼 가정을 다 싸잡는 건 아닙니다. 친부, 친모의 학대 행위도 만만치 않게 많으니까요. 하지만 죄 없는 A는 왜 머리뼈가 함몰되어 죽어야 했으며 가엾은 B는 왜 온몸이 멍들어 죽어야 했던가요? 여리디 여린 C는 캐리어에 갇혀 숨막혀 공포로 죽어야 했을까요? 옛날엔 워낙 가난해 그런 집이 많았어요. 입 하나라도 덜고자. 이런 얼토당토하는 변호조차 통할 수 없는 시대에 답은 간단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그저 귀찮고 거슬리는 겁니다. 강가의 풍경은 아름답지만 어스름 무렵에 깔따구는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지요. 그처럼 그저 풍경을 가리는 깔따구 같다고 여길 뿐일 겁니다. 찾아가는 이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결국 그도 그렇게 버려진 것입니다.